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곳 현장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즘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우울감에 젖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해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루하루를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야기거리를 좀 가지고 와 봤고요. 저는 작사가이다 보니까 감정을 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특히 감정을 여러 가지 수식어와 좀 아름다운 말들과 좀 항상 그리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사랑 얘기가 많냐 하는데, 그만큼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같은 감정을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도대체 이 감정의 실체는 뭘까? 특히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었어요. 가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긴 하나 가장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든 감정이더라고요. 너는 어떨 때 행복해?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건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행복이다, 또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 또는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거 등등 다 너무나 행복한 상황들이지만 공통적으로 상황에 기대어서 행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행복한 감정, 또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들의 실체를 좀 파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공부를 해본 결과는 모든 감정이라는 게 결국 뇌에서 분비하는 신경물질이 우리 몸에 주는 결과물들이더라고요. 처음에 그거를 들었을 때 내가 막 애써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 한 것들, 내 감정을 느끼려고 한 노력들이 좀 수포로 돌아가는 기분? 반대로 내가 어떻게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는 이상한 위안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상황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낄지언정 특정 신경물질이 분비되어야지만 인간의 행복감을 느끼는 데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싸우면서 또 습관을 길들여 나가면서 얻는 감정이더라고요. 예컨대 여러분이 혹시 요즘 우울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쉽게 그런 감정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게,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불안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화에 있어서 필수 요소였다고 해요. 그게 아무리 원시 시대에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사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정글의 형태예요. 아마 행복한 상황보다는 불안한 상황에 자꾸만 더 눈을 뜨게 되고 우울한 상황들을 더 크게 보게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화를 위한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치 중력처럼 그 감정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행복한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행인 건 계속적으로 이런 습관들을 늘려갔을 때는 좋은 감정들을 더 느끼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은 막 사랑을 느낄 때, 설렐 때, 흥분하고 기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격렬한 종류의 행복에 가까운 감정. 세로토닌은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사랑스럽다는 감정을 느낄 때, 또는 밖에서 고생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너무너무 익숙한 집 냄새가 확 날 때, 그럴 때 느끼는 평온한 종류의 행복이 세로토닌 위주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고마움을 표현할 때 세로토닌이 흘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움을 표현한다라는 일은 어떤 감정보다는 좀 인성, 성품, 인간 관계에서 오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라 함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서 오거든요. 뭔가가 당연할 때는 아무것도 고마운 감정이 들지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거,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드는 감정인지라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햇빛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그래 뭐 아름다운 거지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당장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일인 걸 이렇게 분리지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행복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울감은 많은 분들이 슬픔과 오인을 하시는데, 우울감은 무기력과 훨씬 더 가까운 감정이지 슬픔은 차라리 건강한 감정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펑펑 울었을 때, 크게 웃었을 때보다 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응당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슬픔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무기력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라고 해요.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에 스스로를 덜 노출시키게끔 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서 행복해질 필요성을 못 느끼고, 밖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날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실패를 겪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다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점점 되어 간다는 거죠. 행복한 감정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밥을 먹여주는지도 이와 반대되는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버릇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어도 밖에 나가고 싶고, 누군가와 대화를 느끼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었던 방향성을 찾기도 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목표라는 것을 자꾸 세우게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 또 그 다음날 또는 내년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에서 계획을 사람은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은 여유가 있을 때나 이야기해야 되는 이슈 아니냐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행복을 너무 등한시하면서 사는 것은 악순환을 비롯하는 일이라는 거죠. 나는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걸 하면 대체로 행복하대 라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좋네? 이러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긍정적인 것들을 찾게끔 된다고 해요. 운동도 조금씩 하다가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들고 나면 안 하고는 좀 못 빼기는 몸이 되더라고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행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습관적으로 더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안에서 아이러니하게 더 안정감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도 내 몸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상황을 찾게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만 찾아버릇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기회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력감,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는 사실 저도 한 2년 동안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고 급기야는 치료를 받아야 됐었던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단 병원에서도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은요, 약을 꾸준히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햇볕을 많이 봐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일단 세로토닌은 특히나 햇볕을 봤을 때 분비가 되는 그런 물질이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활동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라는 말은 나의 정신건강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신과 육체는 전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크게 한번 정신적으로 힘들어 볼 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울감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기분에 이렇게 쭉 사로잡혀서 왜 정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푹신한 스펀지 침대에 눕는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으로 한도 끝도 없이 쭉 빠져드는 기분인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 기분으로부터는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생각나는데 무기력에 한없이 빠져있을 때 어려운 거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염두도 안 나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현재 즐거운 게 없어라고 하실 때는요, 그냥 저 한번 믿어보시고 뛰던 걷던 스쿼트를 하던 플랭크를 하던 근육이 일을 하게끔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블루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날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행복했었던 건지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그쵸? 공연장의 풍경이라든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야시장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게 당연했을 때에는 고맙다라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일들이었을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지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아는데 어쩌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그냥 이 마스크 너머로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며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었는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무기력하게 인간이 변해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역으로 우리가 그 신경물질을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분비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좀 염세적인 로맨티스트로 할까 하다가 로맨틱한 염세주의자로 할까 하다가 둘 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결론은 하루하루는 로맨틱하게, 로맨틱이라는 것이 꼭 연인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낭만적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상황, 여유로운 상황, 친구들이 많은 상황, 이것보다도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풍경을 보느냐, 또 거기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이런 핵심을 조금 한 1년만이라도, 아니 다만 한 달만이라도 품고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청년 화이팅!